먼저 큐리더입니다. 큐리더. 퀵 리더라고 하고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큐리더가 있고 앱리더가 있고 이렇게 명령어가 3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리더는 안 쓰고요. 주로 큐리더하고 앱리더 2가지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 리더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가 앱리더입니다. 큐리더하고 리더는 없어요. 아예 명령어 자체가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 큐리더라고. 다행히 큐리더의 단축키가 QL입니다. 사용하기 쉬워요. 큐리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퍼스트 리더 포인트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지시선. 자,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 넥스트 포인트. 그러면 텍스트 위드를 물어봐요. 이렇게. 이거 그냥 0으로 엔터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first line, 첫 번째 줄, of annotation text, 주석의 첫 번째 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굳이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 치시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쓸 만큼 쓰고 엔터. 한 줄 바뀌었죠? 다시 한번 엔터. 안 없어지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클로즈 에디트나 이 부분, 여기 클로즈 텍스트 에디터나 아니면 뭘 쓰면 돼요? 컨트롤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화살표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랜딩이라고 부릅니다. 랜딩이요. 도착하다 기억나시죠? 우리 비행기가 도착할 때 뭘 내린다 그래요? 그 바퀴 내릴 때 랜딩 기어 내립니다 그러잖아요. 네, 도착이란 뜻입니다. 도착.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큐리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 설정하기. 그래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하기가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넌테이션. 주석이죠. 어넌테이션 타입이 m텍스트, 문자냐, 아니면 복사할 거냐, 공차를 쓸 거냐, 블록 레퍼런스를 쓸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붙일 거냐. 보통 여기 큐리더에서는 얘하고 톨러런스를 씁니다. m텍스트하고 톨러런스를 쓰고 앱리더에서는 m텍스트하고 블록 레퍼런스를 씁니다. 이렇게 2개를 써요.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m텍스트는 기본으로 쓰는 거고 큐리더에서는 톨러런스, 공차를 쓰고 앱리더에서는 블록 레퍼런스를 씁니다.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어태치먼트를 보시면 자, 제가 어넌테이션 타입을 텍스트로 놓으니까 어태치먼트가 나왔습니다. 카피, 여기 어태치먼트 사라진 거 보이시죠? 톨러런스, 블록 레퍼런스, 넌 언제 나와요? m텍스트 때 나옵니다. 자,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문자가 지시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랫줄에 중간에 걸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탑 라인에 나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죠.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문자가 왼쪽에 위치했죠.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면, 문자가 지시선의 왼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즉 문자의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바텀 라인 제일 아랫줄의 중간에 맞춰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똑같이 글씨를 쓰지만
이렇게요. 글자가 지시선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탑라인, 맨 윗줄의 중간에 기준 삼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큐리더, 세팅. 자, 둘 다 미들 오브 탑라인으로 한번 놔보죠. 미들 오브 탑라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둘 다 똑같이 위쪽 라인에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둘 다 미들 오브 탑 라인, 미들 오브 바텀 라인. 둘 다 해보시고 한번 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하고 얘를 복제를 해요. 이렇게요. 어레이 총 3개를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화살표도 3개가 나와야 되고 이 선도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얘를 의미하고, 얘는 얘를 의미하고, 얘는 얘를 의미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원래 지시선이라는 게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줄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이 선들을 따로 끄집어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요. 큐리더, 세팅. 여기 보시면 바로 요거요. 언더라인, 바텀라인이요. 요거는 이제 주로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계 쪽에서는 언더라인을 써야 돼요. 자, 이렇게요. 기계 쪽에서는 지시선을 뽑아낼 때 보통 30도나 혹은 60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뽑아냅니다.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운터 보링 %C 20, 그 다음에 4-%C 어, 10 드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복제가 되면 선이 여기까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됩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쓰고, 건축 쪽에서는 이렇게 쓰고,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도 큐리더입니다. 큐리더에는 조금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번엔 리더 라인 이거 풀고 다시 제가 이렇게 리더 라인의 네로우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요 부분 넘버 오브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노 리밋이 있고 3번이 맥시멈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클릭한 겁니다. 만약에 노 리밋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시선을 그릴 때 선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포인트가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는 안 써요. 보통 딱 요 정도만 사용하는 게 옳아요. 3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4번으로 바꿀 겁니다. 큐리더 노림이 아니고 이렇게 4번으로요. 여기를 4에서 5로 바꿉니다. 4에서 5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리더 라인에서 스트레이트가 있고 스플라인이 있고, 스트레이트일 때는 이거 3으로 쓰시는 게 좋고, 스플라인일 때는 이거 4에서 5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시선을 곡선으로 끄집어내고자 할 때 쓸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큐리더
와. 자, 큐리더. 자, 역시 세팅. 다시 스트레이트에 이건 3번으로 고쳐 놓겠습니다. 여기는 스트레이트에 3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에로헤드가 있네요. 화살 쪽에 머리가 되겠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 쪽, 실내 건축 쪽에서는 이렇게 도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실내 건축 쪽에서는 이렇게 도트를 주로 사용하고요. 기계 쪽에서는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화살표를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 혹간 가다가 데이텀 트라이앵글도 사용합니다. 일단 여기 도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리고 자, 큐리더 세팅. 이번엔 데이텀 트라이앵글을 써볼까요? 이 데이텀 트라이앵글은 언제 쓰냐면 여기 톨러런스요. 공차를 쓸 때 씁니다. 데이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텀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준면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거 기하공차를 할 때 데이텀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직각도 0.32 이때 데이텀 A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즉 여기 면이 A라고 하는 기준면과 직각을 이루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얘와 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큐리더. 자, 근처점. 여기 데이텀 아이덴티파이에 A라고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면이 A라는 기준면이 되는 거고, 여기라는 면이 직각도를 맞추어라. 즉 여기 A라고 써져 있죠.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이 서로 직각을 이루되 0. 플러스 마이너스 0.23도 0.32도 오차를 가지고 만들어라. 지금 보시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는 치수로 표현 못하는 것들, 말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치수선으로,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큐리더의 역할입니다. 지시선의 역할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글자로 풀어서 설명할 때 지시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앱리더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앱리더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리더 타이틀 오른편에 보면 화살표 있죠. 얘가 앱리더 스타일입니다. 앱리더 스타일을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앱리더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앱리더 커맨드를 보면 리더, 에로우, 헤드, 로케이션, 지시선의 화살촉 위치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리더, 랜딩 퍼스트, 랜딩을 먼저 넣던가, 아니면 컨텐츠 퍼스트, 내용을 먼저 넣던가. 자, 하나씩 해보죠. 먼저 에로헤드 로케이션 퍼스트입니다. 이렇게 뭐가 딸려 나오나요? 여기 랜딩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랜딩이 딸려 나옵니다. 두께, 아이고, 아니다. 두께, THK, 티크니스 200mm, 철근, 콘크리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랜딩 퍼스트,
어떻게 되나요? 랜딩이 먼저 나오고 화살표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컨텐츠 퍼스트, 내용 먼저. 내용을 쓰고 나면 이렇게 화살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앱리더는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애드 리더, 리무브 리더. 지시선을 추가하고 뺄 수 있습니다. 보시죠. 자, 애드 리더 지시선을 추가할 내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추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추가됐네요. 자, 다시 볼까요? 애드 리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추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리무브 리더요. 이렇게 지시선이 이렇게 많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아도 좋은데 지울 수도 있습니다. 먼저 리무브 리더, 그 다음에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제거할 거를 선택해 줍니다.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리무브 리더, 먼저 내용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제거하고자 할 지시선을 선택하고 애드 리더, 지시선 추가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무브 리더, 제거할 부분도 클릭해주고. 그러면 지시선의 내용이 바뀌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앱리더 스타일을 조금 이용해 볼까요? 자, 앱리더 스타일입니다. 요게 지시선, 그러니까 딤 스타일하고, 지시선이 아니고 치수 유형하고 다루는 방법이 많이 똑같습니다. 많이 비슷해요. 한 80% 이상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모디파이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스탠다드고 여기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리더 포맷, 지시선의 유형, 리더 스트럭트, 지시선의 구조, 그 다음 컨텐츠, 내용. 자, 이 컨텐츠를 먼저 보면 이 컨텐츠가 블로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큐리더는 톨러런스를 쓰고 앱리더는 블록을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 블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블록 목록이 여기 나옵니다. 얘네들을 써요.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서클, 그 다음 디테일, 셀아웃, 그 다음 헥사곤이나 트라이앵글, 요 정도 많이 써요. 자, 먼저 서클이요. 이건 이제 기계 쪽에서 부품 번호를 쓸 때 얘를 사용합니다. 부품 번호요. 자, 나머지는 일단 냅두고요. 여기 블록의 서클로 바꿔봅니다. 자, 오케이. 클로즈. 한번 바꿔보시죠. 다시 큐리더를 써보겠습니다. 큐리더. 에러헤드 퍼스트. 이런 식으로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에디터 어트리뷰트. 블록할 때 우리 표제란 만들어서 이거 했었죠. 표정이 다들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이. 자, 1번. 그리고 오케이. 그럼 여기 1번이라는 게 들어가네요. 다시 여기는 2번.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는 3번. 자, 이때 애드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부품이 1번 부품, 2번 부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 여기가 3번 부품,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부품의 번호를 적용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기계 쪽에서는 부품 번호를 쓰는데 이렇게 부품 번호 매길 때 큐리더 앱리더를 쓰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부품 번호가 이렇게 딱 일직선이 돼야 돼요. 혹은 정확하게 딱 수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설계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삐뚤빼뚤하면 안 돼요. 거의 환자처럼 맞춰요. 일렬로 쭉 다 맞춥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으로 맞추는 거예요. 일단 그릴 때는 편하게 그리시고 멀티리더 얼라인을 쓰시고 첫 번째 선택하고 쭉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기준이 될 걸 선택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딱 맞게 세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얼라인 먼저 선택, 엔터, 기준이 될 거 선택하고 이렇게 수평인지 혹은 수직인지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얘는 뭐냐면 합치는 겁니다. 지시선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하나로 합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세이라고 해요. 조립품. 여기 있는 이 아세이 조립품에는 1, 2, 3번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지시선의 유형입니다. 자, modify. 확대를 해놓고 보면 바로 이 부분. 디테일 셀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로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재질, 즉 여기에 사용되는 재질 혹은 문, 창문 등을 표시할 때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클로즈. 자, 멀티리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위에 뷰 넘버, 시트 넘버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위에다가는 재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테인레스 스틸 이런 식으로 SS 혹은 뭐 스톤 그래서 S 또는 우드 도어 목재 문이죠. 이렇게 목재 문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지시선이 있네요. 리더 타입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죠. 얘를 넌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만 이렇게 남게 돼요. 이렇게 주로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트라이앵글입니다. 트라이앵글. 뭐, 별건 없어요. 자, 그냥 똑같이 이렇게 숫자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시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넌 이렇게 쓰고요. 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고 같이 쓰냐면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리비전 클라우드예요. 자, 크랭스를 조그맣게 줄이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캘리그라피 프리핸드. 이거 잘못 그려졌다. 다시. 이렇게 씁니다. 이 리비전 클라우드하고 얘하고 이렇게가 두 개가 묶음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리비전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명령어도 썼고요. 그죠? 역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리비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면 수정할 때, 그죠? 한번 그려진 도면은 절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정을 해요. 근데 그 도면 수정이 뭐하고 연결이 돼요? 결국 비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도면에다가 이렇게 구름마크 모양으로 표시해 둡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구름마크로 표시해 놓고 얘가 몇 번째 수정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쓰는 거예요? 얘랑 같이 쓰는 겁니다. 얘가 리비전 번호예요. 첫 번째로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한 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의 표제란에도 저게 들어갈 수 있겠죠.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근무했던 데서 썼던 건데 여기 보이시나요? 리비전 디스크립션 여기에 넘버가 붙어 있죠.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삼각형 표시 그대로 들고 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날짜, 내용, 그 다음 설계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설계 도면을 검토한 사람, 체크, 그 다음에 어프로브, 승인한 사람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요. 왜냐면 이건 비용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비용이 작으면 상관없지만 한번 건축물을 생각해 보시죠. 비용이 굉장히 크죠. 개인이 이건 뒤집었으면 파산할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체크를 꼼꼼하게 하는 겁니다. 회사가 또 뒤집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한 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 볼까요? 다시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리더 포맷이요. 큐리더도 스트레이트가 있었고 스플라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앱리더도 스트레이트가 있고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리더 스트럭처에 가면 여기 맥시멈 리더 포인트가 있죠. 하나가 작을 거예요. 자, 제가 4번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스플라인으로 놓으면 되겠군요. 자, 오케이. 네 번. 어떤가요? 곡선으로 그려진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다시요. 이번에 리더 스트럭처를 다시 2로 고치고 네,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바꿨습니다. 보시면 컬러가 있네요. 지시선의 색상, 선의 모양, 그 다음에 선의 굵기 하나도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냐면 이거는 레이어에서 조절합니다. 레이어에서 선의 색상을 조절하게 되고 선의 모양은 실선입니다. 치수선, 지시선은 실선입니다. 가는 실선이에요. 그것도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 에로헤드 화살촉의 모양이죠. 이 화살촉의 모양만 바꿉니다. 화살촉의 모양이 얼마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도트를 썼습니다. 도트를 썼는데 여기 사이즈 보이시나요? 4mm로 되어 있네요. 자, 보시죠. 오케이. 자, 멀티리더. 자, 클릭하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큐리더. 똑같이, 얘는 화살촉의 모양이 여기 있네요. 도트. 엠텍스트 그대로 두고요. 엔터, 엔터, 1, 엔터.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앱리더, 큐리더입니다.
분명히 사이즈가 다른 걸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시죠. 여기 디멘전 스타일이 있습니다. 디멘전, 치수 유형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 보시면, 선의 모양이, 아니구나, 여기 화살촉의 모양이, 여기 화살촉의 크기 보이시나요? 2.5mm. 문자의 크기도 2.5mm. 자, 그런데 얘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4mm.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더 크게 잡혀 있는 거죠. 더 크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2.5mm 이렇게. 컨텐츠 텍스트 들어가면 여기 똑같이 문자의 크기 2.5mm 이렇게 컨텐츠를 텍스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2.5mm. 네,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같아지죠? 자, 확인해 보세요. 멀티 리더를 쓸 때는 반드시 크기를 치수 유형과 똑같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치수 유형에서 문자의 크기를 2mm, 화살촉의 크기를 2mm로 고쳤으면 여기서도 화살촉의 크기 2mm, 그 다음 문자의 크기도 2mm로 고쳐야 되는 거죠. 양쪽 다 두 개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큐리더는 괜찮아요. 큐리더는 디멘전 스타일에 영향을 받는 명령어고 앱리더는 앱리더 스타일에 영향을 받는 명령어입니다. 두 개가 따로 놀아요. 두 개가 각각 따로따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앱리더 스타일이 더 크게 잡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걸 똑같게 맞춰야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 컨텐츠. 아까도 봤듯이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 문자가 있고 나머지는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는 중요한 거 없어요. 레프트 어태치먼트 미들 오브 탑라인, 라이트 어태치먼트 미들 오브 탑라인. 문자가 이렇게 왔을 때 미들 오브 탑라인, 이렇게 왔을 때 미들 오브 탑라인,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요. 얘입니다. 스케일이요. 축척이요. 축척입니다. 축척. 예를 들어서 1대 40도면이에요. 뭐 1대 2도면이에요. 축척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도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자, 봅니다. 여기다가 축척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1대 5. 그러면 그냥 이렇게 5배가 자동으로 커지게 돼요. 5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큐리더. 어떤가요? 5배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기억 못 하셔도 좋은데 이 스케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치수 스타일을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해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커런트 지정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선택하고 모디파이.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쓰는데 보시면 지시선, 치수선, 지시선, 그 다음 심볼과 화살촉, 그 다음 문자, 자리 맞춤, 프라이머리 유니트, 첫 번째 치수, 주치수죠. 그 다음 얼터네이트 유니트, 보조 치수, 그 다음 치수 공차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칼라나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는 안 건듭니다. 안 건드려요. 왜요? 이거는 레이어에서 지정한 대로 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엔 칼라만 한번 바꿔보죠. 디멘전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수선의 색깔을 노란색,
치수 보조선의 색깔을 초록색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이죠. 그리고 제가 치수를 그려보죠. 그러면 색상이 따로따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는 다 둘 다 바이블록으로 묶어 놓으시면 돼요. 둘 다 바이블록으로 묶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기억나시나요?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 즉 다시 말해서 뒷 베이스라인의 간격이었죠. 이 값은 반드시 먼저 바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베이스라인 간격이 어때요? 너무 좁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최소 6에서 10mm 사이. 자, 저는 8mm를 줘봤습니다. 베이스라인. 자, 간격 넓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바꾸는 값이 바로 얘예요. 그 다음 여기 서프레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서프레스라는 단어는 억제하다란 뜻인데 이 두 개의 값은 여기서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모든 치수 변수에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치수를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억제하세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모든 치수가 다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어느 하나만 억제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 하나만 억제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속성창입니다. 선택하고 나면, 자, 보시죠. 여기 디멘전 라인 1이 오프되고 익스텐션 라인 1이 오프되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치수만 이렇게 되는 거죠. 억제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방법 많이 사용하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요. 여기.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옵셋 프롬 오리진. 요 두 개의 값이 누구냐면 바로 얘입니다. 얘예요. 이렇게 볼까요? 자, 렉탱글 골뱅이 30,30.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약간 떨어져 있죠. 그리고 치수선 위로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길게 올라가 있죠. 바로 이 값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익스텐드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이 바로 얘입니다. 여기 요만큼 올라간 요 값이고요. 옵셋 프롬 오리진이 누구냐면 요 값입니다. 옵셋 간격 띄우기 프롬 오리진 원점으로부터 간격 띄우기, 익스텐드 연장시키기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 위로 연장시키기. 요 값들입니다. 요 값들을 잘 바꿔요. 예를 들어서 0.625, 네, 이런 거 안 써요. 1.5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얘는 2mm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선과 이 부분의 치수가 달라지겠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이건 많이 중요해요. 이건 별 5개입니다. 자, 이건 언제 쓰냐면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카피, 다시 한번 카피, 다음 카피, 어레이 4개.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물의 평면도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선을 이렇게 띄운 다음에, 라인 선을 이렇게 그리고 카피 어레이 10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리고 치수가 잘못 들어갔네요. 그 다음 베이스라인 다 그려놓고 이렇게 지웠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선을 긋고 선을 이렇게 또 계속 그려야 된단 말이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거를 바로 막아주는 게 바로 얘입니다. 픽스, 고정하기, 랭슨, 길이를,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합니다. 다만 여기 베이스 라인 있죠?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mm.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이 이렇게 끌려올 때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이렇게 10mm로 고정된 상태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점을 찍어도 적당한 간격,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지정한 그 간격만큼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위에 있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깔끔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이 방법은 건축 인테리어 쪽에선 이 방법을 많이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심볼 앤 에로우입니다. 기호와 화살촉이죠. 여기 화살촉입니다. 화살촉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퍼스트와 세컨입니다. 두 개가 존재하죠. 오른쪽, 왼쪽. 자, 첫 번째를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가 바뀌네요. 그죠? 근데 제가 두 번째를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가 안 바뀌네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미 바뀌어버리면 얘가 따로따로 놉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맞춰지면 다시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도트를 많이 써요. 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 화살표를 쓰고, 건축은 도트도 많이 사용하고 여기는 오빌크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도트를 주로 쓰는데 이 도트가 커요. 생각보다. 보세요. 제가 도트로 바꿔봤습니다. 좀 커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약간 작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화살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적당해요. 그런데 유독 이 도트만 약간 커요. 그래서 한 1mm 정도를 빼버리면 됩니다. 1.5 정도?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부터 설명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간이 좁아요. 예를 들어서 2.5mm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컨티뉴어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을 때 이렇게 공간이 좁으면 화살촉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이렇게 화살촉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2.5. 그럼 이 화살촉이 이렇게 됩니다. 보기가 흉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안쪽을 선택합니다. 이 안쪽, 여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를 선택하고, 자, 컨트롤 1키 누르면 바로 여기 화살표가 나와요. 여기 화살표가. 첫 번째도 오빌크로 가볼까요? 두 번째도 오빌크로 갈까요? 물론 이거 넌으로 주셔도 돼요. 자, 근데 여기 화살촉이 하나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얘 겁니다. 오빌크. 얘도 첫 번째 거를 오빌크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좋아지겠죠.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도트로 가는 거죠. 도트로 가거나 넌, 안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도 넌. 자, 제일 첫 번째 거는 얘를 넌으로. 제일 마지막 번은 첫 번째를 넌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보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화살촉의 크기죠. 자, 요건 화살촉의 크기고, 그 다음에 센터 마크라는 것이 있네요.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센터 마크도 했고. 자, 넘어가죠. 나머지 여기서는 중요한 건 없네요. 그 다음 텍스트, 문자입니다. 치수 문자인데, 치수 문자의 색상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레이어에서 제어를 하지만 치수 문자의 색상은 여기서 제어를 합니다.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컬러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mm. 그러면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화살촉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를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 부분 있습니다. Draw Frame Around Text. 얘도 여기서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문자에 테두리 넣기거든요. 문자에 다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고 바로 이쪽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하냐면 dim gap 갭이 있습니다. 갭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텍스트 옵셋. 이 값을 주시면 되는데 보세요. 제가 이 값을 2로 줬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 0으로 줬습니다. 그럼 문자가 딱 맞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값을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0.625. 그럼 어떻게 돼요? 테두리가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 텍스트 옵션이, 이 텍스트 옵셋이 바로 이렇게 테두리 주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치수가 기준이란 뜻입니다. 다른 치수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자에 테두리가 들어간 치수가 여기가 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치수들이 이 치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계 쪽에서 가공할 때, 부품을 가공할 때 어느 하나가 되게 중요한 위치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럴 때 그 부분에다가 설계자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치수를 측정해서 가공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또 보실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요거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얼라인먼트. 자, 호리젠탈이 있고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이 있고 ISO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문자 정렬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X라인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서클, 반지름 30, 트림. 자,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요? 네, 앵귤러, 각도죠. 컨티뉴어스. 보시면 이게 얼라인 스탠다드입니다. 즉 치수선과 나란하게 문자가 회전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값이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호리젠탈로 놓게 되면 글자가 무조건 수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수평으로 들어가기. 이건 우리나라 규칙이 아니니까 무시. 자, 그 다음에 ISO 스탠다드. ISO 스탠다드도 똑같아요. 근데 다만 ISO 스탠다드는 조금 차이가 집니다. 자,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글씨 쓸 때 여기다 쓰게 되죠. 이렇게 쓰게 되죠. 이 위에다 쓰게 되죠. 문자를. 이렇게 쓰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겁니다. 서클. 자, 반지름 10. 바로 이렇게 반지름 치수를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이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ISO 스탠다드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ISO 스탠다드로 놓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글씨가 수평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차이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